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북도 온성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는 매우 바빠서 미스복 강원도 지역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심기 일전해서 미스복 강원도 이외의 북한 전역을 다시 다뤄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북한 전역을 시군별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영상을 다루는 실력이 너무 미흡했고 또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심기일전해서 더 공부해가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미스복 강원도 이외의 지역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함경북도는 거의 다 했었는데요. 온성군하고 몇 군데 좀 남은 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저 하게 되면은 북한의 전 지역을 다 하게 됩니다. 함경도 외에도 평안도, 그 다음에 황해도, 미스복 경기도 지역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함경북도 온성군의 전반적인 그 지형인데요. 함경산맥이 이렇게 이제 거의 우리나라 북단까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위쪽에 두만강, 이쪽이 두만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이쪽이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온성군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 쪽이 종성군의 윗부분이 해당됐고요. 오른쪽이 이쪽 경원군이 이렇게 해당이 됐는데요. 여기에 훈용면이라고 되어 있던 곳, 이쪽에 산줄기가 있는데 그 넘어서도 여기가 원래 이제 온성군에 속했었어요. 훈용면은 원래 이제 훈춘 쪽하고도 연결이 됐었는데 북한의 경원군에 이제 속하게 됐기 때문에 온성군 같은 경우는 두만강의 서쪽, 북쪽, 그 다음에 동쪽을 다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훈용면이 이제 경원군에 흡수됐기 때문에 북쪽하고 서쪽을 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도문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남양면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연길에 갔을 때 여행한 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철도가 이제 어느 쪽으로 운행을 되는 건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에 그 면을 보게 되면요, 온성군의 온성면이 여기 있었고요, 미포면이 여기 있었고, 영화면이 여기 있었고, 남양면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산줄기를 따라서 넘어서 영축면이라고 있었어요. 영축면도 여기 온성군에 속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북창평동이라는 곳이 이제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는 하천이 이제 창평천이었고요. 이 산맥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종성군이 되는데요. 그 아래 이제 그 서풍천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훈영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것을 전반적인 지역을 좀 더 넓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요 훈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원군이 여기 있었고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훈영면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경원군에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훈춘시하고 요 도문시하고 요 차이점은 뭐냐면 훈춘시는 비교적 넓은 평야에 가깝고요. 도문시 같은 경우는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두만강하고 두 강줄기가 만나는 두물머리에 해당하는 분지인데 작은 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쪽에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이 외곽 쪽으로. 그래서 연길에서 이 훈춘으로 가는 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증산이 1003m고 그다음 굴산이 992m가 있는데요. 요쪽 경계가 지금 온성군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해방 당시에는 온성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었거든요. 그런데 더 커져가지고 한 1.5배 이상 정도 현재 북한의 온성군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 종성군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동관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종성군 종성면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창평천을 동관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거는 현재 북한의 표기인데 북한에서는 지금 산성천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 아래쪽에는 이제 종성강이라고 북한에서 부르는 종성강이 있는데 그 해방 당시에는 서풍천이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이제 종성면에 해당이 되는데 요쪽에 이제 그 종성이 있어가지고 국경 도시였어요, 조선 시대부터.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삼봉이라고 있는데 하삼봉, 삼봉, 상삼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쪽에 그 계산톤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만주로 가는 철도길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이제 구글 지도에서 온성군 치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이제 구글 지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이제 도로망까지 다 확인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훈춘이라고 되어 있는데 G11은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로인 것 같고 G302는 국도인 것 같은데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연변하고 도문시 그다음 훈춘을 다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부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제 그 온성군이 내부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왕제산 혁명박물관이라고 해서 김일성 유적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온성군에서 좀 이제 알려진 곳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요, 지도를 갖다가 약간 축소를 하게 되면은 영명이 사라졌다가 지도가 이제 확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명이 여기 남양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역, 풍리역, 세선역 해가지고 철길이 이렇게 나온 것까지 요 길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확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철길도 다 확인이 되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북한 지역이 이제 해방 당시하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 영명이라도 이렇게 알아두면은 지명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해방 당시 같은 경우에는요, 요 북창 평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주된 길로 나와 있었는데 지도상에 여기 그 구글 위성 지도로 보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종성으로 해가지고 뭐 강안 쪽으로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길이 굵어진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변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쪽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온성으로 가는 길이 주된 길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철도 있는 쪽 종성에서 강안 쪽으로 가는 요런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북한의 도로망을 연구를 해보시려고 그러면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구글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면서 옛 지도하고 확인해 보면은 그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저의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민 인물 기행 중에서 북한 기행이라는 서브 카테고리에 함경북도 온성군이라고 해서 먼저 자료를 올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거나 또 아니면 좀 더 상세한 대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요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방 당시의 지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면하고 온성면하고 미포면은 그 이제 안에 그 온성군 안에 분지였고요. 이제 고개 넘어서 여기 보면은 운무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축면은 이제 종성군하고 가까운 곳이었고 북창 평동이 거기 중심지였다. 그다음에 이쪽에 또 고개 넘어서 황파 이쪽에 넘어서 훈영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 훈영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훈춘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 남양면에서 요 남양이라는 곳은 이제 도문에서 이제 바라보는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개가 운무령이라고 있었고 그다음 충동령이 있었고 정관령이 있어가지고 경원군 쪽하고 종성군으로 가는 이제 고개가 있었고요. 이 분지 안에 보게 보면 뭐 남산천이라든가 여기 풍천천, 월파천 이렇게 소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제시대 때 수리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개간이 잘 돼 있던 모양입니다. 현재 북창 평동에서 이쪽 운무령을 넘어가지고 이제 온성군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 메인 도로였는데 지금 보면 요게 구글 지도를 보면 그 도로 줄기가 가늘어지고 이쪽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이제 주된 길이 되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함경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문 서부선이라고 이제 원래는 불렀어요. 이쪽 함경 동부선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쪽 그 두만강으로 갔다가 완전히 강한 쪽으로 가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온성원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철도 노선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온성군은 육진, 세종시대 때 육진, 김용서 장군이 육진을 저기 이제 개설했던 곳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이제 개척이 됐던 거죠. 북한의 온성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행정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황파까지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잘려 있고요. 해방 당시에 종성군의 윗부분까지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증산이라는 곳하고 여기 이제 굴산이라는 곳, 방향역 요것이 이제 랜드마크가 돼서 그 안에 종성강 영역하고 그 다음에 산성청 영역까지 이제 다 이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었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요 정도까지가 이제 온성군이었는데 요만큼 늘어난 겁니다. 요쪽에서 이 중앙으로 가가지고 나가는 것이 메인 도로였다가 요쪽 옆으로 가는 길은 아주 실선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북창 평동에서 이쪽 강안하고 산성에서 옆으로 가는 길하고 일로 넘어가는 길이 이제 메인 도로가 된 거고 요거 이제 가는 실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지도가 그 교통 상황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함경선을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제 한북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한북선에 지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동포천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지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성평이라고 하는데 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런 쪽은 다 이제 이쪽이 탄광지대니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동자 구가 신설되지 않았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방 당시의 종성군의 지도인데요. 그 종성군의 위쪽에 있는 종성면하고 여기가 이제 종성면 지역이고 요 그 아래쪽에 풍곡면 지역, 요 지역은 이제 그 온성군에 병합이 되었고요. 요 아래쪽은 그 현재 회령시에 지금 북한에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전통적인 그 종성군이 북한에서 이름이 사라졌는데 다음 기회에 종성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성군에서 그 두만강변에 주목할 것은 여기 종성에 여기 있었으면 이제 위에 이제 동관이 있었고요. 상산봉이라고 있는데 상산봉하고 하산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산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굴산하고 방언 이쪽까지 해서 이제 온성군에 지금 흡수가 된 것입니다. 종성군은 다른 온성군에 비해서 이제 문화 유적이 많은 편인데요. 원래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개척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 문화 유적에 관해서는 종성군을 소개할 때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원군의 예인데요. 경원군 같은 경우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인데 여기 온성에서 훈용 여기 있었고 이제 훈천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경원군이 이제 흡수를 한 상태죠. 요건 이제 함경북도 지도인데요. 원래 이 함경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척이 된 거죠. 회령 쪽이거든요. 회령 쪽이 이제 먼저 개척이 됐고 요 도문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외곽 순환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병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도문에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두만강이고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연길에서 내려오는 이제 강줄기인데요. 요게 두물머리 도문이 이렇게 두물머리라고 해당이 되는데 언뜻 지도상에 보면은 지류가 어떻게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찍어서 그런지. 이건 일제시대 때 그 만주의 지도인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간도성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성, 그다음 안동성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성이 있었습니다. 지명이. 요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게 온성군에서 요 이제 그 주변에 중국의 지명을 보게 되면요. 연길시가 있다면 용정시, 도문시, 그다음 훈춘시, 왕청현, 그다음 화룡시, 안도현, 도나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지형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참고한다든지 할 때 중요한 대목이니까 요 지명 정도는 익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지도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성군은 함경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해방 당시
동서북쪽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여 중국의 길림성, 훈춘, 도문 지방을 대하고 있었으며 남쪽은 종성군과 경원군에 접하였습니다. 북이 약 42도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4년 현재 면적 429제곱킬로미터, 인구 38,000명으로서 현재 서울의 크기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총 6개면 23개 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운성면 동화동이었습니다. 한경산맥의 끝자락에는 경원군, 종성군, 운성군 등 대체로 3개의 큰 분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맥의 줄기에 따라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운성군의 맨 오른쪽 산 너머 마을인 훈영면은 현재 북한의 경원군에 흡수되었고, 종성군의 북쪽은 운성군에 병합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성군의 남단 영축면은 운성군 분지의 산 너머 동네였습니다. 영축면은 현재 북한에서 산성천으로 부르는 창평천의 상류 지역을 차지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북창평동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반면에 창평천의 하류와 두만강에 접하는 지역은 함경선의 동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종성군 종성면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창평천을 동관천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운성군 영축면의 산 너머 남쪽 마을은 종성군 풍곡면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서풍천, 현재 북한에서 종성강으로 부르는 하천이 종성군 종성면으로 흘러 두만강에 합류합니다. 종성군 종성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방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당시의 종성군은 북쪽인 종성면 지역이 북한의 운성군에 병합되었고, 그 이외의 지역은 회령시에 흡수되었습니다. 아쉽게 이름을 잃어버린 종성군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종성면의 아래쪽 남산면에 삼봉이라는 두만강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대안에 계산툰이라는 중국의 마을이 있어 일제시대에 철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즉 삼봉은 만주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구글 위성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현재 북한의 운성군은 해발 1003m의 증산의 왼쪽과 해발 992m의 굴산 위쪽의 지역을 모두 다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중국의 훈춘으로 통할 수 있었던 동쪽의 두만강면인 해방 당시의 운성군 훈용면은 현재 북한의 경원군에 흡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운성군은 해방 당시와 달리 두만강의 동쪽을 제외하고 서쪽과 북쪽에 접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면적은 720여 제곱킬로미터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저는 2017년 여름 중국 연길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도문시는 두만강과 또 다른 강에 합류하는 두물머리 분지였습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는 선구자라는 가곡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해랑강이라는 이름도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해랑강은 중국 연길시 아래쪽에 있는 용정시의 벌판을 흐르다가 산맥에 가로막혀 연길시 강남과 강북을 관통하는 부르하퉁어 강과 합류합니다. 그런데 부르하퉁어 강은 도문시에서 두만강과 합류되기 직전에 왕청현에서 내려오는 가야강과 합쳐집니다. 요약하면 두물머리의 도시인 도문시의 강은 화령시에서 용정시를 거쳐 흐르는 해랑강이 연길시를 관통하는 부르하퉁어 강과 합류하였다가 도문시에 다가서기 직전에 왕청현에서 내려오는 가야강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문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두만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화령시하고 용정시가 이렇게 해서 이 해랑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 해랑강이 안도현에서 내려오는 부르하퉁어 강과 합류하여 가지고 왕청현에서 내려오는 가야강과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로 이렇게 합쳐지게 돼 가지고 이제 두만강과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용정시거든요. 여기 용정시가 있는데 여기 해랑 리버라고 해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랑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 해랑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쪽 산맥에 막혀가지고 일로 꺾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연길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줄기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쳐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합쳐져가지고 내려가다가
이러고 내려오다가 여기 도문시인데요. 도문시 내려오기 직전에 여기 가야강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이 두만강 가야강은 결국 이제 그 뭐 해랑강이고 그것이 다 이제 가야강 쪽에 이제 그 지류가 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두만강에 이제 가야강이 여기서 합류가 되는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가야강이 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랑강 하면은 되게 큰 강으로 알기 쉬운데 그냥 지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했을 당시에는 도문시의 두만강 광장에서 관광축제가 열렸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북한과의 국경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도문시 언덕에서 카메라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두만강 건너 남양역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철로가 남양역을 거쳐 북쪽의 산등성이로 사라지는데 열차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도문시 두만강 광장이 있는데요. 요 2017년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좀 폐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축제 같은 것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 중간 국경선까지 유람선이 있어가지고 저도 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보통은 이 밑에서 많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일부러 그 언덕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성군의 그 남양국제철도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도문 서부선 철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쪽으로 올라가는데 요 선이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함경선하고 다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남양역이라는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 해방 당시에 일제시대 때 철도가 부설된 과정이었는데요. 1900년에서 9년까지는 이렇게 경부선이 나왔다가 1910년에서 1929년까지 이렇게 이제 그 한경도로 가는 선이 이제 부설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청진에서부터 이쪽 회령으로 가는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30년에서 45년까지는 이쪽 경의선에서 이쪽 가지가 나왔고, 이쪽에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낮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평안도하고 이제 한경도하고 연결이 되는 그 철도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한경선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청진에서 이제 부령으로 갔다가 이제 무산으로 가는 백무선이 하고 이제 회령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 나진까지 갔지만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순환선 비슷하게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된 겁니다. 순서가 먼저 이제 회령까지가 먼저 이어지고요. 북한 철도를 대표하는 중심 노선을 알아보면요, 평양에서 평라선이라고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요. 지금 신우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중국의 고속철도가 나 있어가지고 대련, 심양, 뭐 하얼빈, 장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뭐 회령하고 이제 남양이 여기 이제 만주를 통하는 관문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쪽 비중이 훨씬 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라선이 이 평양에서부터 이 나진까지 가는 파란선 실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노랗게 표시된 것이 청진에서 이제 회령으로 해가지고 남양으로 해서 돌아가는 선이 있는데, 여기 나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나진에서 청진까지는 평라선이 있으니까 이 삼북선은 사실 순환선, 한경북도 순환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것은 제가 브로그에 그 해방 당시에 일제가 만들어 놨던 그 만철 노선도, 만주 지역 그 노선도 하나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남양 같은 데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퍼져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안동 쪽, 이쪽 단동에서부터 이제 고속철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 이제 교통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종성이었는데 성산봉에서부터 그 계산통까지 일제시대 때 그 만주까지 일하는 그 철교가 있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봉에서 계산통까지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강양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회령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이쪽 온성에서 이 북창평동으로 해서 이제 가는 길이 메인 길이었는데, 지금은 요것도 이제 과거 지도가 되겠는데, 하여튼간 종성에서부터 요 옆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이쪽 길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 브로그에 함경선의 연역과 역 목록에 대해서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북한의 그 함경북도 행정 지도니까 역시 브로그에 옮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성군의 모습, 북한 조선향토대학과에서 나온 온성군의 모습이고요. 온성군 풍설이가 우리나라 최북단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두만강 행선이라는 그런 온성군의 지금 유적지고요. 현대 유적지로는 그 왕제산 혁명 박물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답사를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성에서는 그 수리 조합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국경 지방에 미국 생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료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제시대에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 함경선이 부설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경선은 함경남도 원산과 함경북도 종성군 상상봉 사이에 부설된 철도였습니다. 길이 666km, 함흥, 북청, 성진, 나남, 경성, 청진, 부령, 회령을 거쳐 길림 방면 그리고 두만강변 철도와 연결되는 노선이었습니다. 중국과 소련에 대한 군사적 목적과 북부의 풍부한 수산자원, 수력자원, 지하자원을 개발할 목적, 그리고 길림, 간도 지방과의 빠른 연결을 목적으로 일제가 부설한 노선이었습니다. 1914년 10월 남부의 원산 문천간 그리고 북부의 청진 회령간을 동시 착공하여 1928년 9월 1일 원산 회령간 629km의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 뒤에 도문 서부선과 도문 동부선이 연결됨으로써 웅기 방면에서 서울까지 직통 열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함경선 본선이 완공됨에 따라 각 지선 노선도 건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함경 남북도의 철도는 먼저 원산에서 회령까지의 노선이 완공되고 그 뒤 두만강 연안을 순환하는 철로와 연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과거의 함경선을 함북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온성군의 철도 상황을 북한의 조선향토대회과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서부와 북부 지역으로 함북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여기서 동포선, 종성과 동포, 성평선, 강항과 성평 등이 분리된다. 남양과 삼봉에서는 중국으로 통하는 남양 도문행, 삼봉 계산촌행 철도가 분리된다. 현재 북한의 함북선은 청진에서 나진까지의 북쪽 외곽 순환선인데 남쪽의 청진과 나진까지의 해안선은 평라선으로 연결되었으므로 사실상 완전한 순환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에서는 압록강 입구까지 고속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성군의 삼봉역, 남양역과 중국 쪽과의 교통 규모는 일제시대와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도 역명이라도 알아둔다면 꽤 정확한 지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로 지명을 검색한 후 확대하여 보면 역명도 뜨게 됩니다. 온성군 내에도 삼봉역, 종성역, 강안역, 수구포역, 강양역, 남양역, 풍리역, 세선역, 온성역, 풍인역, 황파역 등의 역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도 지도상의 도로의 굵기로 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와 현재의 구글 지도를 비교하면 주요 도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동여 지도의 함경북도 온성군 주변의 지도인데요. 온성군하고 종성군, 그 다음에 경원군이 삼각형 꼭지점을 이루면서 주변에 많은 군사적 기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은 그 종성의 종성 시가지하고요 수학루라고 그 역사적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북한 요 사진은 그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 있는 사진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아주 오래된 사진이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성에 관해서는 이제 화보집이 있어서 제가 브로그에도 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5만 분의 1 지도를 갖다가 브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요건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아주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요 브로그를 방문하셔서 요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운성군은 조선시대 세종 때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자 1440년 세종 22년 다음평이라 불리던 이곳에 온성군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주 남부와 안변 북부 사이에 여러 고을 백성을 이주시켰습니다. 이곳은 만주에 인접하여 일찍부터 외래 문물의 교류가 성했습니다. 관북 일대에서 가장 먼저 봉건적인 유풍을 탈피했다고 합니다. 농경지의 수리시설이 일찍 설치됐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교육열이 높기로 북청을 손꼽았으나 함경북도에서는 온성을 쳤다고 합니다. 이 지방의 향학열이 높았던 것은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큰 부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빈부의 차가 없었던 것은 온성 군민의 자립정신과 투지력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성군의 월남민은 많지 않은 편인데 브로그에 온성군 출신 이국도민과 탈북민의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제 브로그에 온성군 출신 유명 인사하고 온성군민 간부 명단을 올려놨으니까요. 기억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방문하시면은 성함과 사진을 일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온성군 출신으로서는 독립운동가 최진동 선생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봉오동 전투의 숨은 영웅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온성군 출신으로서는 독립운동가 오중흡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오국열 북한군 총참모장과 인척관계라고 합니다. 제 브로그에 북한도미 인물기행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 해가지고 125분이 지금 이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 탈북민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온성군 출신으로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요 브로그에 옮겨놨으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성군의 산업하고 각 면의 소개는 제가 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브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